네, 그럼 심화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이 차트와 함께 연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가계대출 관련된 차트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차트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떤 점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요거는 이제 미국 가계가 뭐 영어로 하우스홀드라 그러죠. 네. 가지고 있는 부채예요. 그럼 부채가 많으면 당연히 그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그렇죠. 갚아야 되고 하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들겠죠. 근데 미국 경제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GDP의 70%가 소비에서 나와요. 네. 그러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에 GDP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맞죠. 경기에 안 좋다 이런 건데요. 이 가계 부채를 분석해 보니까 이 주황색이 그 모기지 주택 대출입니다. 네네. 이게 70%예요. 그다음에 녹색이 자동차 사면은 자동차 대출 받잖아요. 네. 할부 그거고 그다음에 파란 게 신용카드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또 큰 부분이 있는데 빨간색이 학자금 대출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요. 네. 최근 차트를 보니까 학자금 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따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 결국에 이 여러 가지 이 부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채들에 대한 뭐 연체율을 봐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네. 그 연체율을 보면 지금 미국 가계들의 소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알아볼 수가 있겠죠. 네, 연체로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비중이 좀 큰 쪽으로 해서 모기지라든지 또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감소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네요. 모기지 대출 같은 게 70%를 차지하지만은 네. 연체율을 보면은 이게 90일 이상 연체로 진입한 거거든요. 네. 90일 이상이면은 사실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 이자도 안 내고 원금도 안 낸 거예요. 그 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이거 심각한 거죠. 네. 근데 보면은 모기지나 학자금 대출은 연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역대 최저급으로 왔어요. 네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러면 가장 큰 거에서는 그 사실 부채에 대한 그 부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고 하는 부담은 많이 줄었지만은 네. 역시 이제 제일 큰 이 퍼센트지는 작지만 신용카드하고 자동차 이 할부 그 대출에서 이게 지금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 비중이 좀 낮은 쪽들이 어느 정도 줄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좀 소비 여력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신용카드하고 자동차론이 그걸 또 잘 보면은 네. 여기는 지금 뭐 안 나와 있지만요. 그 20대에서 40대에 몰려 있어요. 아, 이게. 그렇군요. 그래 거기가 네. 소비를 좀 제일 많이 하는 계층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노동시장이 안정화되고 네. 그다음에 연체율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런 걸로 해서 보면은 현재까지는 일단 이 소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주춤해지고 이거는 결국에는 뭐 좋게 해석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뭐냐면은 네. 이 연체율 데이터는 2024년 올해 1분기까지 데이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지금 벌써 6월인데요. 분기 들어가죠. 네, 거의 끝나갔죠. 2개월이나 지난 데이터인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막 따끈따끈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발표될 그 실업률 이건 5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가장 최근이죠.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아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네네. 거의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지금 그 GDP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GDP 네. 나우를 보면은 전혀 또 상반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GDP 나우 차트여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6일에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지금 네. 6일에 2.6%까지 좀 확 올라갔거든요. 어떤 점을 시사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에 2.7%에서 네. 6월 3일에 1.8%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GDP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미국 이 GDP의 가장 큰 그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네. 아무래도 떨어지고 있다 해서 이제 물론 이 굉장히 지난 데이터지만은 아까 봤던 고용 그다음에 또 그 연체율 이 데이터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게 다시 2.6%로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소비 여력이 다시 좀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래서 이 GDP가 오른 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6월 3일 거를 보면은 이제 뭐 파란색이라고 하죠. 네. 파란색이 이게 그 소비거든요. 소비가 굉장히 낮아졌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왔어요. 네, 그렇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연체율 이거 이미 지난 2개월이나 지난 데이터만 갖고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이미 이제 지금 2개월 동안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거를 GDP 나오고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연준으로서도 굉장히 이게 저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네. 금리 이번에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다가 이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또 다시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또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 네네. 나오는 이제 이 실업률 네네. 요걸 보고서 아마 연준이 지금도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네. 대한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입장에서도 참 데이터들이 혼조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섣부르게 시기라든지 그 폭을 좀 결정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차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1차랑 2차 큐티를 비교한 그런 차트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네, 요 파란색이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아주 예쁘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연준이 보유한 미국 국채하고 MBS 네. 요 채권의 보유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 QT가 있었을 때는 2018년 요때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 파란색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 거기 빨간 상자에 보면 보이시죠? 네네. 그러면 QT를 하면은 제일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는 건데요. 지급준비금은 이 빨간색 차트입니다. 네. 같이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QT는 2022년 6월에서 9월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 연준의 이 파란색은 쭉 떨어지죠. 네. 그런데 지급준비금인 빨간 선은 오히려 왔다 갔다 하다 네. 올라왔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2001차 QT 때는 이 녹색인 오버나잇 RRP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했던 RRP가 2차 QT에서는 완충 작용을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QT에 이 떨어진 걸 보면은 파란색이 떨어진 걸 보면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지만 1차 네, 때보다 네. 그러네요. 오히려 지급준비금은 조금 더 늘어난 이런 현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넘어가서 매달 큐티 현황들을 좀 점검해 봤을 때 차트가 좀 플랫한데 이 부분은 네. 큰 변화가 없나 봐요. 네, 연준이 이제 처음에 QT를 한다 그랬을 때 처음 이제 3개월은 네. 야, 우리 조금씩 하다가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2022년 9월부터는 이제 제대로 할 거야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목표액이 월 국채는 600억 달러를 줄이고 그다음에 MBS는 350억 달러를 최대 네. 줄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국채는 보면은 600억 달러씩 거의 이 목표를 채웠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5월까지도 아주 잘 채웠고 목표 달성을 잘 했고 그다음에 6월부터는 이게 이 파란색 이 기둥이죠. 네. 이게 250억 달러로 거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MBS는 주황색으로 돼 있는데요. 얘는 350억 달러씩 줄이겠다 했지만 이거는 연준이 직접 능동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가 만기가 돌아와서 저희 만기 왔어요. 이제 이 만기 정산을 할게요. 네네. 하는 것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연준이 그냥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 차트로 저희 단기 자금 시장도 오늘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단기 자금 시장을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은 QT나 이런 거에 의해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게 단기 자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네. 그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SOFR 요 금리라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그다음에 EFFR은 연준이 이제 유효 기준 금리죠. 요거는 이제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거의 일직선이죠. 네.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단기 시장이 그렇게 지금 현재 QT를 하고 있지만 크게 큰 변화 없다.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물론 이렇게 중간에 튀는 게 있죠. 네. 이 주황색 중간에 튀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대부분 다 월말 효과다. 아, 맞아요. 그때 한번 설명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단기 자금 시장에도 영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연준에 대한 데이터들 저희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연준 와처 시간 오늘은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밤에 또 비농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고용지표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연준에 대한 스탠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연준 와처였습니다.